제대로 찢었습니다. 육각 테이블을 제대로 찢었습니다. 어색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캠핑 우드 육각 테이블인데요. 이 육각 테이블은 난로 테이블, 솔로 스토브 테이블, 그릴 테이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 테이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스타일로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반제품입니다. 오늘은 가장 채색의 기본이 되는 스테인을 칠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부재들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른 분들은 안 오셨나요? 아, 이제 다 오셨습니다. 아, 해먹기 힘드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상판입니다. 커넥팅 볼트가 들어가는데 그 커넥팅 볼트 머리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이 부분이 윗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단차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너 덮개랑 결합이 되는 부분이고, 옆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다리 모양, 촉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상판이 6장. 육각 테이블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우리 육각 테이블의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홈이 나져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딱 다리 부분에 끼워 맞추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빗장거리 짜맞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빗장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옛날 전통 가옥에 대문을 걸어 잠그는 그 긴 막대기를 빗장거리라고 해요. 그 원리로 설계를 한 다리 모양입니다. 빗장거리 역할을 하는 이 지그를 다리 홈에 딱 끼웠을 때 이 촉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이 빗장거리 역할을 하는 이 나무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이 다리를 한 번 더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수장 육각 테이블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6개, 그리고 빗장거리 역할을 하는 이 지그가 6개. 이 나무 너트는 상판에 이제 커넥팅 볼트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볼트를 조이는 역할의 너트인데 자체 제작한 너트입니다. 일반 철물 사용을 하면 공구가 필요하지만 그런 공구 없이 조립을 하기 위해서 고안을 해낸 나무 너트입니다. 이게 12개 들어있습니다. 이너 덮개인데 요거는 본 구성이 아니고 이제 추가 구성으로 선택을 하시는 부품이에요. 이너 상판도 단차 가공이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이 면이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타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 안에 캠핑 다니실 때 조명 걸어 놓는 그 폴대 있죠. 그거를 넣거나 아니면 티피 텐트 폴대도 들어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특성상 이게 반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채색을 하고 마감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채색을 하기 위한 부자재 같은 경우도 추가 구성으로 다 준비를 해놨고, 혹시라도 채색에 자신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 영상만 보시고 따라하시면 몇십만 원 부럽지 않은 완제품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채색하러 가볼까요? 이 나무 너트는 UV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굳이 채색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지그 같은 경우도 상판 밑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또 굳이 채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채색을 안 해서 뭐 눈에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채색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채색을 하시더라도 평평한 부분 있죠. 이 부분과 뭐 옆면 정도만 채색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뭐 채색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추가 구성품에 들어있는 요 스테인인데요. 이거는 빈티지 우드 색상이에요. 이거를 100ml 용량으로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용량으로 오늘 그 이너 덮개까지 전체 다 채색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색을 하실 때는 이 바닥에서 약간 띄워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받치고 하시는 게 조금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채색을 할 때 어떤 걸로 이제 채색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보통 이제 붓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붓은 채색을 하다, 특히나 스테인 같은 경우는 채색을 하다 보면은 얼룩이 남기 쉬워요. 그거는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들도 붓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얼룩이 많이 남는데, 이 스펀지 같은 경우는 발림성도 좋고 또 작업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스펀지 사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펀지 같은 경우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스펀지는 아티스트 스펀지라는 건데 가격은 조금 다른 스펀지보다 좀 나가지만 발림성이 좋고,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스테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서 멈춰버리면 그게 그대로 말라서 얼룩이 지거든요. 스펀지에다가 스테인을 바를 때는 적당히 너무 푹 담그지 말고 이 끝에 부분에 적당히 발라서 펴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 면에서 이쪽 끝까지 되도록이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쭉쭉 펴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판을 칠할 때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가 옆면은 굳이 채색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판을 채색을 하고 난 다음에 단차 가공된 부분도 채색을 해주세요. 이쪽 옆면도 채색을 합니다. 자, 요렇게 앞면이 채색이 완성이 되었죠. 항상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인에 이 얼룩이 남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펀지로 골고루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뒷면을 살짝 이렇게 돌려보시면 저희가 옆면을 칠하면서 이 뒷면 면에 약간씩 이렇게 스테인이 묻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스테인을 칠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얼룩이 남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상판을 칠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다 마른 다음에 다시 뒷면을 칠을 하게 되면 테두리 부분에 얼룩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뒷면을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게 골고루 쭉쭉 펴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6장을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펀지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스펀지를 눌러서 내가 채색을 해야 되는 이쪽 면에 약간 스펀지를 이렇게 눌러서 칠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채색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스펀지에 스펀지가 스테인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힘을 주고 눌러주면 이 안에 있는 스테인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을 약간 주고 이렇게 쭉쭉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스테인을 채색을 할 때 이 단면 쪽으로 좀 깔끔하게 채색을 하길 원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이 방향을 보세요. 이 스펀지 방향. 끝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스펀지를 빼줍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끝쪽에 할 때는 힘을 약간 이렇게 빼주면서 스펀지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날려주면 이쪽 단면이 이제 스테인이나 이제 물감이 뭉치지 않게끔 깔끔하게 이제 채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너덮개인데 이너덮개는 앞면, 뒷면
옆면 전체다 채색을 해줄 거예요. 인어덮개는 채색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넓은 면부터 먼저 이렇게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면을 칠을 하시면 이렇게 아까 칠했던 이 면 쪽으로 또 스테인이 이렇게 묻어 나오거든요. 이거는 또 재빨리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쑥쑥 밀어주시면 이게 얼룩이 지지 않고요. 이렇게 앞면에 마무리가 됐으면 바로 이제 이쪽 면도 채색이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들이 그대로 말라서 이제 얼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렇게 채색을 하면서 이 스테인을 작업을 하면 이게 얼룩이 지지 않고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스테인의 생명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한국 사람은 빨리. 이 다리 부분을 채색을 하실 때는 이 안쪽 지거가 들어가는 부분은 굳이 칠을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부분만 다 이렇게 칠을 해주시면 돼요. 이 촉 부분을 칠을 하실 때 이제 스펀지 같은 경우에 좀 잘 안 닿는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이 잘 안 닿는 부분은 이 스펀지를 좀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서 스테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빈 곳이 메꿔질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모서리 부분은. 그렇게 해서 채색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을 칠하고 옆면을 칠하셨으면 바로 이제 이어서 다른 한쪽 면을 칠을 해주셔야지 이 모서리 부분 얼룩을 최대한 이제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색칠하다가 중간에 전화 받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내 잘못이야. 이렇게 다리는 요 안쪽 지그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다 채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6개를 다 칠을 해주세요. 이제 바니쉬 마감을 하겠습니다. 바니쉬는 총 2회 칠을 하시면 되고 이 바니쉬도 추가 구성에 보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유럽 장난감에 사용하는 그 안정성이 검증이 된 그런 바니쉬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바니쉬를 칠하기 전에 스테인을 칠을 하고 이제 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목 이 수분을 머금다 보면 이 면이 좀 거칠어져요. 이 결이 올라와서 이거를 한번 고운 사포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매끄러운 면을 만져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바니쉬를 칠하기 전에 고운 사포로 한 번씩 결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할 때 사포 우리 막 빈티지 칠하듯이 그렇게 막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결대로 한 번씩 그냥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결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사포를 칠하기 전에 이렇게 만지는 거랑 한번 이 사포로 결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만지는 단면이랑은 확실히 이제 감촉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스테인을 칠한 부분 전부 다 사포로 결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바니쉬는
우리 스테인을 칠한 부분은 전체 다 바니쉬를 바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니쉬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한 점 하나, 여러분들 절대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처음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 바니쉬 같은 경우에 듬뿍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화장할 때 이렇게 두껍게 칠을 하면은, 화장을 하면은 떡지잖아요. 떡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니쉬도 듬뿍 발라서 듬뿍 바르면 나중에 떡져서 마르기 때문에 이게 완성작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얇게 펴발라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 도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그러려면 이 붓에다가 바니쉬를 이렇게 찍으실 때 얘를 듬뿍 바르지 마시고 한 이 붓 끝에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살짝 담궈서 얘를 충분히 펴발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른 면이랑 바르지 않은 면이랑 어때요? 색깔 차이가 나죠? 제가 앞전에 아까 스테인 칠할 때 설명을 했듯이 이 스테인을 바르고 이제 건조가 되면 색상이 약간 옅어졌다가 이 바니쉬를 칠하고 나면 색상이 약간 선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색상이 선명해집니다. 이거를 감안하셔서 이제 스테인 색상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다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양면을 바니쉬를 해야 되잖아요. 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앞면 칠하고 바로 뒷면을 칠했지만 이 바니쉬 같은 경우는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옆면과 앞면을 먼저 칠을 하고 이렇게 바니쉬 마감을 하지 않은 면을 이렇게 걸쳐놨어요. 이렇게 건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바니쉬를 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니쉬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바닥에다가 놔두면 바닥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게 이렇게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만 먼저 칠을 하고 건조를 한 다음에 나머지 한 면을 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니쉬를 이제 칠을 붓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붓으로 바니쉬를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면 붓자국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가 바니쉬가 마르면서 붓자국도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붓자국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를 듬뿍 발라서 펴 바르면 붓자국이 안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얇게 펴 발라주세요. 스테인 작업을 하고 제일 처음에 바니쉬를 이렇게 입힐 때는 아마 여러분들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으로 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원목에 한번 이제 막을 처음으로 입히는 거라서 이게 흡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얘가 바니쉬 작업을 한번 하고 나서 얘를 말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바니쉬를 바를 때는 훨씬 이제 부드럽게 붓질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한번 막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니쉬는 기본 2번은 칠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런 페인트 작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인 작업을 했는데 왜 굳이 바니쉬 작업을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바니쉬 작업은 꼭 하셔야 돼요. 이 스테인 같은 경우는 이 원목에 이 흡수가 되면서 나뭇결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채색 도료죠. 근데 얘가 방수 역할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바니쉬 작업을 해주는 이유가 이 원목 같은 경우에 왜 물 같은 거, 물이나 뭐 오염 물질 같은 게 묻으면 얘가 이제 얼룩이 진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바니쉬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죠, 코팅을. 좋아. 바니쉬 작업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재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리겠습니다. 바니쉬를 한번 칠을 하고 말렸으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또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 바니쉬가 수분이기 때문에 결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또 고온 사포로 한번 결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니쉬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것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팁입니다. 좀 더 매끄러운 테이블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그냥 쓱쓱 왔다 갔다만 해주셔도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바니쉬 마감 한번 했는데 이 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저 화면 보고 지금 놀랬어요. 너무 예쁘네요. 네, 채색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채색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요 상판 부분, 채색되는 부분은 이 상판끼리 연결되는 요 양옆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스테인으로 칠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커넥팅 볼트가 들어가는 이 머리 부분이 들어가는 홈에는 굳이 색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은 여기 나중에 지그가 들어갈 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다 스테인을 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너 덮개는 앞뒤 옆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스테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테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 정리를 고온 사포로 해주시고 바니쉬 2번 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채색이 완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채색을 다 하셨으면 제가 이 조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판의 조립 과정은 6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한쪽 면을 보여드릴게요. 조립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 캠핑장 가셔서 남성분들 우리 그 텐트 치실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옆에서 충분히 조립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선은 상판을 이렇게 육각 모양이잖아요. 앞면 이게 상판이잖아요. 상판의 윗면이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커넥팅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를 밑에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다리 모양 촉 부분이 들어가는 모양이 생기죠? 그러면 이 다리에다가 우리 지그를 이렇게 홈에 맞게 딱 끼워줍니다. 옆에서 딱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 사선 모양 이 다리의 사선 모양이 바깥으로 우리 테이블 바깥쪽으로 가게끔 위치를 잡아주고 이 볼트 이쪽 구멍에 맞게 볼트에 이렇게 딱 끼워주세요. 끼워주면은 요 촉 부분이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무 너트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자, 아까 공구 필요 없다고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다 조립을 하시면 상판 모양이 육각형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이나 덮개는 평평한 면이 윗면으로 가게 위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 끝! 간단하죠? 캠핑 우드 육각 테이블을 색칠을 한번 해보았는데 오늘은 우드 제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테인으로 채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쉽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저만 믿고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충분히 완성을 이쁘게 아주 멋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스테인 작업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에는 계속 다른 방법으로 이 캠핑 육각 테이블을 꾸미는 방법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페인팅 방법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캠핑 육각 테이블의 제품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제품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정말 이런 제품이 있구나,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널리 소문을 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